대서양 할리봇이라고 하는 애들이 제일 커요. 걔네가 이제 한 250kg까지 암컷이 그렇게 가고, 퍼시픽 태평양 쪽의 할리봇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230kg까지 가거든요. 보통 잡는 거 양손 보면 잡히는 순간 총으로 쏴요. 광어를? 250kg가 올라왔다고 생각해봐. 얘가 막 그러니까요. 펄럭하면은 우리가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올라올 때 총을 쏴서 얘를 죽이고 가지고 올라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잡혔으면 아마 회를 먹긴 먹었을 거예요. 걔가 이제 한국에 잡혔으면 회 떠 먹는 거고 회가 됐을 텐데 중국에서 잡혔으면 탕수어 되는 거고. 그죠? 맞아요. 막 올라와 있고 야, 크다, 막 방수에 올라 있고 막. 자, 지난주에 우리나라 외식 메뉴 1위 삼겹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해산물 업계 압도적인 1위 광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광어. 이게 광어가 어떤 생선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넙치죠. 넙치?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넙치라고 불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광어가 조금 더 있어 보이니까. 근데 한국이 정말 많이 먹는 거예요? 한국이 진짜 많이 먹고 많이 만들어요. 일단 광어를 전 세계 광어 생산량의 한 거의 90% 정도까지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대부분을 다 회로 먹어요. 거의 뭐 90% 이상이 다 회야. 근데 외국은 그렇게 회를 많이 안 먹죠. 보통 참치랑 연어 혹은 방어, 그러니까 보통 일식에서 많이 먹던 그런 적색육이라고 그러죠. 등푸른 생선들을 보통 회로 먹는 경우가 많고, 이런 흰살 생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대중화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먹어도 이렇게는 안 먹고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뭐 이렇게 뿌리고 뭐 해가지고 뿌리고 뭐 레몬즙 같은 거 뿌려서 세비체라고. 그렇죠. 한 접시 뭐 이렇게 먹진 않는데, 그쪽의 넙치랑 우리의 넙치는 좀 많이 달라요. 광어 이꼴 넙치잖아요. 한국의 넙치랑 외국의 넙치랑 다르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은 아틀란틱 할리벗이라고 해서 엄청 대형종이에요. 그죠, 막 이렇게 사진 보면 뭐 기본적으로 1m 이상 넘어가고 인터넷에서 막 이만한 것들 막 잡아가지고 네. 뭐야 막 그랬는데, 우리가 먹는 광어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스타드 할리벗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광어는 그렇게 안 커져요? 크기는 그렇게 커지진 않는데 사냥을 오래 살아요. 얼마나 오래 살아요? 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광어가 20년을 살아요? 20년. 네. 야, 근데 너무 많이 20년이면 잡아먹었어. 청소년기를 넘어선 거네, 그죠? 근데 보통 대형종들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참돔도 보통 30년까지 산다고 하거든요. 참돔은 30년을 살아요? 네, 그러면 참돔도. 걔네는 막 IMF 외환위기 때도 막 이렇게 물속에 있었고 막 그런 거구나. 우리한테 X세대. 근데 이렇게 광어를 많이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양식의 대성공을 거둬서 80년대까지는 광어 한 마리에 키로에 6만 원, 8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는 거의 키로당 30만 원?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급 생선이었던 거예요. 귀한 사실은. 물고기였네. 네, 진짜 귀한 물고기였던 거예요. 90년대부터 갑자기 광어가 막 풀면서, 광어랑 우럭이 한 89년인가 이제 양식이 성공을 해가지고 풀렸을 거예요. 광어, 우럭이 이제 양대 산맥처럼 이제 활어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광어를 키웠을까 생각해 보면 일본에 그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우리가 했던 축산업, 수산업의 대부분은 사실 일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산업화된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광어죠. 광어를 수출한다. 언제부터 이렇게 양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1983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거제도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거제도에서? 네, 거제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자연산 그 알벤 광어를 얻어서 수조에 풀어놔. 그러면 걔들이 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치어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를 이제 병아리 키우듯이 키우는 거예요. 음. 이제 치어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데, 뭐 식물성 플랑크톤 어디서 얻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또 뭐 일본에 가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훔쳐가지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정말요? 실제로 인터뷰가 그래서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광어가 컸어. 얘는 또 죽은 걸 안 먹어. 그러니까 뭐 철사에다가 뭐 전갱이 뭐 이런 거. 전기에 달아가지고 그 연구원이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는 광어 앞에서 광어를 먹으라고? 먹으라고. 얘가 굶으니까 계속. 그 뭐 동물원 같은 거네. 네. 요새 뭐 이렇게 동물원에서 뭐 이렇게 뭐 사육하면서 그치, 뭐 이렇게 광어 한 하는 마리 거. 한 마리 뭐 넙순이 넙돌이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그때 유튜브 있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뭐 83년 시작해서 85년도에 뭐 치어 13만 마리를 얻었다. 그때부터 이제 성공하면서 점차 가격이 낮아진 거구나. 처음에는 이제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이걸 양식을 했었는데, 바다에서 양식을 하면 바다를 오염시킬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료 같은 것도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다 자체에 무슨 뭐 적조라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더 많이 취약하고, 이제 이걸 육상으로 가지고 오면 그래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상으로 이렇게 입게 될 수 있는 피해로부터도 조금 더 이제 안전해지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발전 많이 한 거죠. 발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재밌다. 굴이랑 광어는 거의 대한민국의 원탑이겠네요. 그 중에 재밌는 게 이제 자연산 광어와 그 양식 광어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배.
그렇죠. 배에 흑화현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얼룩덜룩한 게 양식이고 아, 하얀 게 자연산. 자연산인데 오. 가끔 보면은 낚시로 자연산을 잡았는데 얼룩덜룩해. 오. 이런 애도 있어요. 탈출하는 애들인가요? 걔는 보통 이제 업자들은 빠삐용이라고 아, 근데 요새 분들이 근데 빠삐용 모를 수도 있긴 하다. 아, 진짜 그렇구나. 맞아. 빠삐용이라고 부르는데 양식의 특징 살이 크고 어. 지방이 많이 껴 있어. 오. 근데 자연산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거야. 빠삐용이 탑이네, 그죠? 이거 빠삐용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딱 잡았는데, 야, 빠삐용 잡았다. 이렇게 쫙. 근데 이게 또 약간 그 왜 우리 이게 회 시켜 보면 네. 똑같은 무게라도 광어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살이? 수율이 좋죠. 그죠? 수율이. 그러니까 내장하고 뼈를 제거를 했을 때 광어는 한 절반 정도, 50%가 살이니까요. 아, 우럭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수율이. 글쎄요. 한 반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요? 걔가 내장 빼면 25%밖에 안 나요. 아, 25%? 네. 그러니까 도미가 한 30% 남고, 그러니까 걔네가 딱 봐도 얘는 머리가 왜 이렇게 크지? 말이야. 몹쓸 녀석이네. 횟감으로는. 그죠? 머리가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국을 끓이면 맛있어. 광어는 근데 조그맣잖아요. 광어 왜 이렇게 요 정도잖아요. 그리고 얘가 내장도 이렇게 싹 몰려 있고 잔가시도 많이 없고 하니까 이 수율이 손질하기도 좋겠다. 손질하기도 좋고 먹기 되게 편한 생선인 거예요. 하긴 우럭은 막 뼈도 막 이렇게 거칠고 한데 두껍고. 근데 이게 맛의 측면에서도 뭔가 장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이 또 너무 진하면 싫잖아요. 광어도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안 씹고 그냥 초장에 찍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씹어서 삼키는 분들도 있어요. 비린맛 난다고. 광어한테 그렇게 느낄 정도면 다른 생선을 회로 먹는 건 좀 어려운 거죠. 아, 광어는 그냥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회 첫걸음을 시작할 때 광어가 적절하겠네요. 그죠? 네, 저한테도 적절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약사님이 네. 준비해 오셨어요. 네. 일단 아, 보면 얘네가 지금 뭐부터 바다에서 먹냐? 왔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육이 네. 그 바다 물결의 모양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기계적인 힘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V자 무늬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살이 모글로빈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 빨간 붉은색이 되고 얘들은 그럴 일이 없고 평상시에 가만히 납작하게 유용하게. 바닥에 있다가 네. 중간중간에 팍팍 힘을 쓰면 되니까 특별히 그런 혈색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살이 하얗죠.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잘 안 움직이면은 하얘지나요? 그래서 사실 치킨이 잘 안 움직이고 가끔가다 이렇게 쓰는 가슴살 쪽은 흰색, 지지하고 있는 다리 쪽은 이제 적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 자, 이거죠. 이게 젓가락 들었는데 갑자기 설명하시죠. 이런 식으로 V자 무늬를 이루고 있죠. 먹고 일단 너무 먹고 하나부터 먹어야겠다. 저는 그냥 들 기름진 거부터 먹어요. 줄 기름진 거부터. 의외네요. 저 본론으로 바치킹 하실 줄 알았네. 아, 야, 다 먹어야 되는데. 네, 숙성하고 숙성 안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숙성들을 하나요? 생선이든 모든 동물들이 사후 경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맛 잡았을 때는 얘네가 몸이 뻣뻣해지면서 그러니까 찰진 맛이 더 많이 우러나거든요. 네. 찰진 맛이 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숙성을 하게 되면 육질이 좀 더 풀리면서 사실 감칠맛 성분이 좀 더 올라오게 되거든요. 아, 맛은 감칠맛은 올라오고 약간 부드러워지고. 네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본도 광어 많이 먹는다는 거죠? 일본은 광어 많이 먹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도미를 많이 먹어요. 참돔을 양식을 많이 하고 가격도 광어보다 참돔이 더 싸죠. 그 붕어빵도 도미 모양이고 그때 타이야끼를, 붕어빵 예. 편에서 그쵸? 미국도 많이 먹어요. 이게 이제 원래 광어가 예전에는 수출이 될 때 일본으로 많이 갔었고 그래서 부산항을 통해 가지고 배 타고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이제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애들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럼 가서 이제 거기서 한국 분들이 많이 드실 거고. 주로 한인마트에서. 요즘은 실제로 그렇게 날아서 가요. 미국까지. 아, 그렇구나. 똑같이 수조에서 광어 막 펄럭펄럭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회로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안 먹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스테이크를 많이 먹죠. 그러니까 아, 뭐냐면 큰 광어를. 네, 그 고든 램지의 그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가 아, 스승님 고든 램지 요리학교 출신. 아, 고든 램지가. 네, 고든 램지의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가 그 할리버 스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어 스테이크, 광어를 어떻게 스테이크하지? 근데 얘네들은 빵이 이제 생선을 얘기할 때 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몸통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이 스테이크를 할 만큼 이제 살이 두껍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를 포를 떠서 얘를 이제 구워서 그 가니쉬 같은 거 올려가지고 그걸 스테이크를 내죠. 근데 그게 약간 고급 요리 아닌가요? 고급 요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프랑스나 뭐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미쉐린 뭐 별 2개, 3개짜리 막 그런 그 고급 레스토랑 가서 메인을 고르는데 거기에 보면 뭐 스테이크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뭐 송아지 무슨 뭐 흉선이라든지 췌장 이런 요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생선이 만약에 거기에 고를 수 있다. 그러면 흰살 생선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흰살 생선을 그렇게 먹는 거를 치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크게 큰 단위로 필렛 단위로 소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큰 생선을 좋아하는 거야. 뭐 연어라든가 참치라든가 뭐 청새치 뭐 기타 등등. 근데 우리는 그걸 막 뼈채 발라 먹고 막 젓가락 뜯어 먹고 하니까 그쪽에서 먹는 거랑 우리 한국이랑 일본에서 먹는 거랑 그 문화가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막 이만한 거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하는데 그걸 거기서 막 이렇게 회를 쳐서 먹는다고 해서 이 맛이 나는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회를 먹는다는 거는 회를 먹기 위한 많은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얘를 피를 잘 빼고 급냉을 시키고 해동하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다른 걸 생각해 보자고요. 얘도 250kg 나가지만 잡는 즉시 죽여서 살 빼고 바로 냉동시켜서 잘 보관했다가 수출하고 토막 낸 걸 다시 해동시키고 잘라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아틀란틱 뭐 할리벗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그렇게 먹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통 잡는 거 양손 보면 잡히는 순간 통을 싸요. 광어를? 예, 250kg가 올라왔다고 생각해봐. 얘가 막 그러니까요. 펄럭하면은 이렇게 펑 맞고 이러면 우리가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올라올 때 총을 쏴서 얘를 죽이고 가지고 올라오고 그러죠. 그렇구나. 걔네가 이제 한 250kg까지 암컷이 그렇게 가고 제일 커요. 퍼시픽 태평양 쪽의 할리봇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230kg까지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잡혔으면 아마 회를 먹긴 먹었을 거예요. 걔가 이제 한국에 잡혔으면 회 떠 먹는 거고 회가 됐을 텐데 중국에서 잡혔으면 탕수어 되는 거고 그죠? 막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오히려 자연산보다 양식이 광어는 더 맛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4에서 5월 뭐 이때 나오는 자연산 그냥 일반 광어는 양식 광어보다 맛이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산란기라서 얕은 해역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산 광어가 그때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게 제철이라고 하는데 산란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맛이 제일 떨어진단 말이죠. 양식 광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산란기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산란기가 되더라도 먹을 걸 풍족하게 주니까 사료를. 네, 그러니까 뭐 자연산 같은 경우는 먹고 다닐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니까 좀 메마른 그런 자연에서는 당연히 산란기가 되면 맛이 쫙 빠질 수밖에 없는데 양식장에서는 산란기 때 맞춰서 더 많이 주면 더 줄게?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가죠 그래도. 그럼 언제가 진짜로 맛은 제일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산란기 전 약간 쌀쌀할 때? 네, 쌀쌀할 때라든가 산란이 끝난 후 이때 먹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 이제 저는 생각나는 게 봄 되면 도다리 쑥국을 먹어야지 생각이 나는데 도다리랑 광어랑 다르죠? 다르죠. 달라요. 좌광우도라고 해서 네. 눈이 왼쪽으로 쏠렸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쏠렸냐 이걸로 구분을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외울 때는 아무튼 좌광 우도 이렇게 외우거나 왼쪽 광어 두 글자. 그다음 오른쪽 도다리 세 글자 세 글자. 이게 이렇게 학원 해서 강의다. 외우죠. 학원 강의. 아니 근데 뭐 이게 분류가 두 개밖에 없는데 오른쪽 왼쪽밖에 없는데 이걸 외워? 아니 도다리 쑥국 3월에 먹는 이유가 있어요? 3, 4월 봄에? 걔네가 보통 산란기가 3에서 5월 사이예요. 그러면 산란기에는 맛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그냥 토막 쳐가지고 국 끓여 먹는 거지. 싸게. 봄 도다리라는 것 자체가 도다리가 맛이 없으니까 쑥을 넣어서 국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봄에 원래 쑥이 많이 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쑥국을 먹는데 그냥 도다리 넣어서 좀 맛있게 먹겠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다리는 또 새꽃이라고 많이 하고 광어는 회 이렇게 하고 근데 이유가 있나요? 그게? 그때 산란기에 얘네가 뼈가 약해져요. 그렇구나. 네, 뼈가 약해져요. 그리고 뼈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시가리라고 하는 줄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종 특성이 뼈가 약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뼈가 약한데 얘네가 산란기가 겹치니까 뼈가 더 약해. 그거를 이제 새꼬시로 쳐서 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맛있지.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는 제주 광어를 씁니다. 우리는 완도 광어만 씁니다. 완도산 대광어만 씁니다. 뭐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나요? 제주산 완도산은 요 정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주산을 완도산하고 같이 놓고 먹을 때는 요건 제주산 요건 완도산 이렇게 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제주산을 오늘 먹고 내일 완도산을 주면 이게 지금 제주산인지 완도산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하루 지나면 못 맞추고 다만 이제 예민한 분들은 광어가 대형 광어인지 대광어인지 소광어인지 그거는 이제 둘을 맛을 보면 좀 분명하게 알 수 아니 있다. 대광어가 맛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나요? 소도 오래 자라면 자랄수록 마블링이 추축이 되고 그다음에 기름이 맛이 달라지고 한우가 보통 수입산 회고기다 맛이 좀 감칠맛이 좋다 맛이 깊다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하게 한우를 좀 오래 키우거든요. 한우는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키우잖아요. 근데 외국소는 26, 28개월에서 잡아버리니까 이 맛의 느낌
근데 마블링의 분포가 좀 달라요. 그리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부위별로 정형할 수가 있겠죠. 이 광어도 마찬가지예요. 참치가 만약에 20cm면 그게 못 나누는데 얘가 커지니까. 크니까 부위별로 이 맛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맛도 좀 더 달라지니까 크면 클수록 나이도 많을 거 아닙니까? 좋은 얘기인 것 같아. 나이가 들수록 좋은 거구나. 잡아먹기 좋다. 채취가 근데 뭐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나이가 들고 클수록 좋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원래 큰 게 더 맛있는데 생선에 대해서 큰 거에 대한 약간 반론을 또 제기하는 분들은 약간 요새 공포심이 네. 있죠. 아 그런 게 바다에 있어요? 너무 아. 오래 살아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커다란 생선일수록 더 많이 축적이 됐을 거다. 큰 생선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심심찮게 나오긴 나와요. 광어가 육식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육식이 아닌 생선도 있는 거예요? 플랑크톤 먹고 사는 애들이 많죠. 조그만 애들 특히. 걔들이 덜 맛있나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조기를 많이 잡을 때 멸치대가 잡히면 조기값이 싸진대요. 멸치대가 잡히면 조기값이 싸진다. 새우나 이런 것들 먹었을 때는 조기값이 올라가고, 왜냐면 멸치를 먹었을 때는 내장이 써지기 때문에 조기를 숙성시켜서 굴비를 만든 과정에서 맛이 전체가 써지고 맛이 없어진다고 해서 멸치가 많이 잡힌 철에 잡힌 조기는 값이 싸. 왜? 놀라운데? 도미가 왜 빨갈까요? 참도미. 이제 그런 새우나 각각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색소가 이쪽 넘어와서 얘네들이 이제 색깔이 빨개지는 거예요? 적색 이렇게 빛나는 거거든요. 새우에 들어있는 빨간색이 나는 물질이 아스타잔틴이라는 건데 이제 그게 얘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물고기는 먹으면 그 색소가 축적이 돼서 그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럼 돌돔 이런 애들은 돌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개, 성게를 많이 먹는다고 그러죠. 야, 검은 거 먹어서 검해지나? 예, 와, 아니 근데-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광어 아까 우리가 양식 광어 맛이 달라지나요? 사료를 어떻게 먹이느냐, 무슨 사료 먹이느냐 따라서 맛이 달라지겠죠. 소, 돼지랑 똑같구나. 요즘엔 또 왜 프리미엄 광어라고 해가지고 황금 광어 뭐 이런 것도 먹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달라요? 뭐가 더 맛있나요? 이게 유전적으로 약간 이제 알비노, 백생증이 있어가지고 원래 광어는요 색깔을 사실 주변의 모래 색깔에 맞춰가지고 바꿔요. 광어 눈 주변에 모래가 색깔이 검은색이다. 그럼 검은색이 되는 거고 이게 밝은색이 되면 밝은색이 돼요. 그러니까 눈에서 주변에 이제 환경이 어떤 색인지 딱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누가 봐도 안 보이게 그 지 눈에 보이는 색깔로 네, 자기 눈에 보이는 색깔로. 광어가 무슨 막 카멜레온처럼 총천연색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색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있는 색소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바뀌는 건데 몇 가지 객관식 옵션 중에서 맞출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얘들은 그런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럼 원래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약간 노란 느낌이 나는 거구나. 네, 그게 없으니까. 그럼 뭐 딱히 뭐 맛의 차이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근데 약간 또 관계자들 얘기를 하면 약간 또 찰지다. 확실히 좀 뭐 미묘하게 일반 광어보다 얘가 좀 살이 단단해가지고 숙성을 시킬 여지가 좀 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횟감으로 따지면 광어의 맛 순위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저는 광어 진짜 좋아하고요. 광어가 원탑인가요? 광어 되게 좋아요. 저는 진짜 원탑을 좋아해요. 그 맛에 비해서 너무 낮게 평가받는? 저평가돼 있다. 너무 저평가돼 있어. 음. 숙성했을 때 감칠맛의 정도? 사실 이건 가자미류, 광어류가 공통 공유하는 그 신살생의 특징이긴 한데 도미보다 얘네들이 훨씬 더 그 감칠맛이 더 좋아요. 단맛도 더 좋고 이에 그 씹는 치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엉기는 맛도 얘네가 더 쫄깃쫄깃하고 좋죠. 그럼 좋아하는 것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는데요. 고급 가자미 얘기했었잖아요. 범가자미, 노란 가자미 이런 애들 특징이 사실 그래요. 500m까지 내려간 깊은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 연중 지방이 껴있어. 아, 춥잖아. 그러니까 난 지방을 늘려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지방이 껴있어. 근데 근육도 많아. 바다에서 막 헤엄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찰졌어. 찰진데 지방도 많이 껴있고 막 맛의 순위가 확 올라가는 거야. 근데 광어도 사실 그런 특징 거의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광어회 중에서 좋아하는 부위가 있으세요? 기름이 제일 적은 부위. 그러니까 이렇게 위 아래가 있으면 위쪽에 윗부분. 네. 아니, 뭐 좋아하세요? 아 저는 뭐 지렴부터 먹거든요. 아 지느러미? 네. 엔가와라고 뭐 엔가와라고 그러죠. 엔가와만 먹습니다. 엔가와만 먹어요? 그럼 나머지는 버려요? 아니 뭐 다른 사람 먹잖아요. 아 그러면은 뭐야? 아니 근데 농담이고 다 좋아하는데 농담이건 빼줘. 수산시장에서 광어다 뭐다 횟감 고르는 방법 뭐 이런 게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무게보다는 이게 두께감. 이걸 어떻게 알지? 가서 보이나 이렇게 두께가? 이제 그래서 이제 생선을 등뼈가 있잖아요. 살이 빠지면 이렇게 빠져. 약간 납작해 보이게 이렇게 빠지고 살이 찌면 이렇게 풍. 아 등뼈를 기준으로 네, 도톰하냐 도톰하냐, 들어가 약간 있냐 싹 내려가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생선을 보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수산시장 가면 단골집
그렇죠. 저도 이게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옛날에 막 가서 보고 뭐 어쩌고 했는데 옛날에는 생선 내가 고르고 나서 다른 거 잡을까 봐 옆에서 이렇게 서 있고 막 인생이 피곤해. 인생이 피곤해지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약간 그런 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광어회랑 어울리는 술이 있을까요? 소주 아니면은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중에서 좀 산미가 있는 거. 저는 광어 소주, 광어 위스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지. 그냥 오롯이 광어? 약간 잘 모르겠어요. 소주를 올라타기 위한 뭐 탑승권 같은 거 아닌가? 광어. 아 저는 이제 일단은 와인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회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선을 조리하면 와인이랑 잘 맞는데 얘를 먹는다? 이러면 보통 소주나 아니면 사케 이 두 개로 가야 돼. 소주는 뭐 드십니까? 소주 새로 새로로 참이슬 처음처럼. 참이슬 처음처럼. 참이슬. 오. 반역이다. 아 처음처럼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 생선 광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 이때 제철 음식 이거 아닙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처음처럼이 롯데 건지 몰랐네. 진짜로? 지금 생각났어. 진짜로?